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타투를 하고 있는 안치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거의 바로 군대를 갔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고 고등학교 때 놀던 거 그대로 노는 그냥 똑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차피 군대 가야 될 거면 빨리 가자 해서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제대할 때 이제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면은 뭐 해 먹고 살까 이러다가 워킹 할리데이라는 그런 비자가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보니까 영어권 나라가 캐나다, 뭐 호주 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캐나다를 골라가지고 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뭐 일도 하고 뭐 이렇게 영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을 벗어났다는 그냥 그런 해방감에 타투를 하나 받았어요. 이제 요 어깨에다가 받았는데 너무 이게 갑자기 훅 빨려 들어간 거죠 거기. 예, 그래가지고 타투를 더 받고 싶다. 그래서 반팔을 받고 더 받고 싶다 이런 생각에 긴팔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긴팔을 하면 한국에 돌아와서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공무원이셨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긴팔을 내리면서 결정을 했죠. 나는 타투를 더 많이 받고 싶은데 타투이스트가 된다면 그러면은 타투가 많아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동시에 그러면은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만 했으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타투를 먼저 다 받아버리고 네,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네, 고민을 하다가 네. 타투이스트를 하려는 이 얕은 생각으로 하는 친구들이 은근 많거든요. 아, 그러다가 이제 대부분 타투이스트가 못 되죠. 아, 되게 건강하게 시작을 하신 것 같아서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영주권 타투를 하기 위해서 영주권이 필요한 거는 아닌데 저는 거기서 이제 계속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영주권을 따려고 이제 처음부터 생각을 했죠. 타투를 하기 위해서. 그 워킹 기간에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 비자를 갖고 있는 동안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때는 뭐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게 1년짜리 비자였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었고 이제 그거를 시작하겠다 마음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이제 비자도 다른 비자로 받아야 되고 이제 거기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퀄리피케이션이 있는데 그거를 충족이 돼야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충족을 하려면 대학도 나와야 됐었고 또 캐나다에서 어떤 이런 일도 해야 됐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준비하는 데만 거의 한 7년이 넘게 걸렸었어요. 타투가 좋아서 타투만 바라보고 그 7년을 이제 허비를 한 건데 그때가 좀 가장 힘들었죠. 네. 그럼 그 7년 동안은 타투를 하시면서 이제 이제 처음에 1년, 2년째는 영주권을 먼저 받고 타투를 시작하면 되겠다. 그 그림만 그리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그 처음에 2년에 제가 이민 사기를 먹었어요. 가지고 돈은 돈대로 다 주고 비자도 못 받고 영주권도 못 받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바로 내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타투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때 학교도 다녔어야 되니까 학교 풀타임 다니고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3개 뭐 청소부라든지 캐셔라든지 식당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런 것까지 병행을 하면서 타투까지 했던 거죠. 네, 너무 그러니까 고생하셨겠는데. 네, 그때 한 4년, 5년 정도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잠도 많이 못 자고 일주일에 뭐 이제 하루에 2~3시간 잘 때도 허다했었고 못 잘 때도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4~5년을 했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참 네. 저희 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프라이빗한 샵인데 저는 이제 그 제 샵을 갖기 전에는 이런 큰 샵에 있었어요. 뭐 매니저도 막 2명씩 있고 뭐 네. 아티스트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이제 오너가 타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네, 그래서 타투 아티스트들의 마음도 잘 모르고 네.
이런 서플라이 같은 것도 싼 것만 갖다 놓고 이제 네. 그렇게 하니까 불만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 다 나갔죠. 그것도 그렇고 뭐 이제 누가 들어오든 간에 워크인 샵처럼 뭐 워크인 할 수 있어요 해서 하는 뭐 그런 샵이었기 때문에 몇 명이 앉아서 놀고 있던 간에 누가 들어와서 누가 타투를 하던 간에 오너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럼 월급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할 때만 제가 받는 거죠. 네. 타투에서 1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반 가져가고 반 가져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뭐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불만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사람 많은 것도 저는 이제 싫었고 예, 예. 그렇게 놀고 있는 것도 싫었고 이제 그래서 조그만 방을 하나 구해가지고 제가 혼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작게 그냥 뭐 한 2명, 3명 정도 있는 작게 하고 있어요. 그럼 치원님 같은 경우는 그 커미션 시스템에 대해서 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그런 데가 진짜 적거든요. 네. 거의 없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만 했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어 렌탈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리마다 돈을 받는 샵도 있기는 하고 퍼센테이지로 나눠가지고 이제 하는 샵도 있고 그런데 저는 퍼센테이지로 나눠가지고 제가 하다가 이 친구 처음에 들였을 때는 이제 부킹이 많이 안 되니까 제가 그거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부킹하면서 뭐 타투도 조금씩 알려주면서 그렇게 해서 퍼센테이지를 했고 손님이 많아지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사실 샵에서 나가도 자기가 먹고 살 거를 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요구하는 거를 이제 들어주는 거죠. 어느 정도만 내고 샵에 있어라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 또 비슷비슷하네요. 네, 그냥 어딜 가든. 그렇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그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로 한다면 그러면은 당연히 오너의 입장으로서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만 그 도와주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안 도와줘도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요구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만족을 한다면 계속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샵 시스템은 그냥 오너가 정하는 거죠. 그렇죠. 막 법으로 정해진 거 이런 거는 없고. 그런 거는 없는데 안 보이는 그런 저희들만의 또 룰이 있는 거죠. 아 이제 요 정도만 떼자 뭐 이렇게.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너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암묵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걸 확 후려쳐가지고 자기만 돈을 벌겠다고 그런 샵들이 이제 슬슬 생겨나기 시작했죠. 체어 렌탈을 하는데 그것도 싸게 해줄 테니까 와라. 그 대신에 한 방에 막 20명씩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데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좀 반대의 입장이죠. 자기 배만 부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전부터 큼직큼직하고 예. 서양에서 하는 이레즈미를 전통 이레즈미를 하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큰 작업들이 몸의 모양에 맞게 예. 잘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리얼만 하게 되면서도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맞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한 팔을 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몸 전체를 하나의 캔버스로 보고 이제 그냥 저도 농담처럼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뭐 목표는 풀바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캔버스가 하나면은 팔 하나는 이 코너에 하나를 그린 거잖아요. 캔버스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쁘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요즘에 조금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뭐 여기 하나, 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다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나중에 연장선에서 본다면은 그거는 그냥 여기 캔버스에다가 그냥 하나 딱 뭐 점을 찍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다 연결을 할 것인지 멋을 이런 맞아요. 근육의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큰 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이레즈미 장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요새는 그런 조그만 거를 왜 하냐면 네. 한국에서는 이 살아가려면은 네. 그런 것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타투를 크게 하면은
제 인생 망했다. 네. 막 이렇게 돼버리고 자꾸 그런 추세다 보니까 네. 이게 아무리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해도 이런 조그마한 거는 야 그래 타투를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은 이런 거는 봐줄만 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유행이 좀 된 것 같다. 근데 아시잖아요. 타투 하나 받으면은 네, 네. 계속 늘어가잖아요. 타투가. 그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치현님이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좀 네. 타투는 좀 크게 하는 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참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그렇죠. 이게 쉽지 않죠. 그러면 캐나다 분들은 타투이스트 분들의 이렇게 좀 마인드 같은 게 다 네. 다르겠지만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저희는 꼰대가 졸라 많아요. 내게 맞다 이런 거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적은 문화다 보니까 네. 다른 분들보다 이렇게 생각이 열려 있지가 않다? 아, 짜증나요. 예. 옛날에는 그쪽에서도 그런 게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타투 인더스트리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죠. 시작하는 것 네. 자체가. 근데 이제는 온라인도 많이 발전이 됐고 이제 그러니까는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약간 저런 문화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문화하고 외국 문화하고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여기는 존대를 써야 되고 나이가 많으면은 좀 하대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외국은 그런 게 없으니까 꼰대라든가 그런 것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다른 샵이라든가 아티스트라든가 제가 친한 사람들 말고는 그렇게 교류를 하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냥 제 샵에서 제가 할 거 하고 딴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저는 뭐 신경을 뭐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전에는 되게 본인의 타투를 멋지게 하려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네. 한국에서 잘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때.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손님이 오면은 저한테 작업을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럼 저가 생각하는 타투를 손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면 예쁘겠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뭐라 그러죠,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주는데 거기서 조율을 하는데 어떤 아티스트들은 그냥 손님이 하자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손님은 우리보다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냥 사진을 갖고 와도 아 그냥 이거 사진으로 봤을 때 사진이 예쁘니까 타투로 들어가면은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왔는데 그거를 알려주지도 않고 하자는 대로 지금 바로 이걸 하면은 돈이 벌리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저희랑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저희는 요새 그러잖아요. 네. 그럼 손님들도 눈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 주 장르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타투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예전에는 이제 올라운드라 그래서 이제 네. 장르를 다 하시는 분들이 잘하는 분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본인만의 장르가 없으면은 저 사람은 타투를 잘 못한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음, 그래서 요새는 본인의 색이 없으면은 아예 좀 먹고 살기가 좀 힘들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뭐 좀 근데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 한국 아닌가? 분들이 진짜 눈이 되게 높아진 게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잘 알아요. 잘하시는 분들이 또 많기도 하고. 엄청 많잖아요. 한국 네. 분들 보면은 저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하시지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네. 자격증은 없고 만약에 이제 샵을 열려고 하면 그냥 이제 비즈니스 라이센스라 그래가지고 허가를 받는 거지. 나는 이런 비즈니스를 할 거다. 그런 거 정부에서 받는 그것만 있으면은 이제 비즈니스는 열 수가 있는 거고. 타투 개개인의 자격증은 없지만 이제 타투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와서 위생 상태 점검을 하고 너는 해도 된다 이렇게 주면 허가가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떤 요건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정해주는 거죠. 뭐 깨끗한 바늘을 쓰는지, 예. 뭐 바늘을 어떻게 폐기 처분을 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네, 피부 소독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세세히 해가지고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하죠. 근데 좀 신기한 게 훨씬 더 큰 나라에서도 그거밖에 체크를 안 하는데 네. 한국은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를 합법으로 해놓고 그런 레귤레이션만 만들어 놓으면은 네. 사실 잘하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버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받는 게 네. 엄청 날 텐데 타투 인구도 늘어났고 지금 네. 절대 줄어드는 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죠. 네. 근데 그러면은 엄청난 신기한 것 이득이 같아요. 될 텐데. 그냥 뭐 저는 너무 타투 자체가 좋아서 타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타투가 정말 좋아서 아니면 타투하는 그런 문화가 좋아서 그 인더스트리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여기에 정말 뭐라 그러죠? 그 시리어스해지니까 시리어스해지면 실력이 늘어나는 거고 네. 늘어나면 당연히 손님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돈도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그냥 돈만 보고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거에 대한 마음가짐이 좀 너무 얕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요새 힘이 들어요. 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게. 네. 어떤 면에서? 나이가 먹어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합법이 안 돼도 뭔가 이 불법만의 네. 또 이런 좀 멋이 네, 네.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네. 시작을 했어요. 뭐 되게 멋있는 것 같고 하면 안 되는 거를 네. 한다? 되게 멋있네. 그렇죠. 이러면서 딱 했는데 제가 15년을 했는데 15년째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뭔가 세금을 내고 저도 이렇게 합법적인 일로 인정받으면 힘이 날 텐데 네. 부정적인 이미지로 제 외관을 보고 네. 직업 자체도 부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네. 그리고 저희끼리만 이제 서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재미가 없어요. 아. 이게 뭔가 미래가 좀 없다. 요새 또 특히나 다 힘들다고 안 하는 분들이 점점 생기고 네. 외국으로 다 떠나고 네. 한국에서 타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네. 왜냐면 라이벌 같은 게 좀 있어야지 좀 네. 재밌기도 네. 하고 네. 건강한 이런.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항상 되게 으쌰으쌰 하면서 타투를 해왔는데 계속 후배만 생기고 그 후배들은 돈을 못 벌어서 관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치현님처럼 똑같이 타투 해주는 행위 자체도 재밌고 타투가 되게 좋고 타투가 멋있게 새겨진 걸 보면 저도 멋을 느끼고 네. 이렇게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다들 저런 건 멋이 아니야. 네.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네. 막 세금도 안 내, 불법적인 일을 해 이러니까 네. 조금 재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아까 뭐 조그만 타투 뭐 그런 거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 예. 아 요거 하나 예쁘네 이렇게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예. 느낌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타투는 유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네. 이제 외국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뭐 이런 재패니즈라든가 이런 칼라라든가 이런 거를 다 해본 후에 나는 블랙 앤 그레이 리얼이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싶다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저한테 오면은 내가 타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구도는 어떻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런 것들을 손님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작업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구도와 이런 거가 맞아 들어가야 내가 생각하는 예쁜 타투를 이제 100% 손님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요게 이쁘단다 저게 이쁘단다 그러니까는 작업자도 그런 식으로 요즘에 이런 거 유행을 하니까 이런 거를 좀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직접 생계랑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뭐라고 함부로 말은 맞아요, 못 하겠지만 아까 이제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한편으로 쏠려서 가는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네.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 제가 있는 캘거리에는 진짜 한 코로나 빼고 그때는 샵을 뭐 열 수도 없었고 이제 뭐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었고 그 2, 3년을 빼고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이 없었어요. 아예 작업하는 사람이 없었고 처음에 제가 시작하고 8년에서 10년 정도는 정말 저밖에 한국 사람이 없었거든요. 거의 뭐 있어봐야 저하고 한 명 정도, 2명 정도 이렇게 하고 그게 계속 그렇게 돼 있었었는데 갑자기 광고 올라오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모르겠어요. 이제 뭐 직접적으로 제가 온 사람을 만나서 물어본 거는 아니지만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것도 저도 뭐 어떤 면에서는 궁금한 부분이고. 캐나다의 룰을 따르지 않고 네. 에어비앤비에서 본인들이 이제 외국 손님을 개인적으로 받아서 타투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치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희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나무 표면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하면은 안 되고 바닥 같은 경우도 깨끗이
와이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게 있어야 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그런 가죽 표면이어야 되고 그런 그 베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다 아는 상태에서 네. 경험도 많고 그렇게 해서 어디를 가던 컨벤션도 사실 똑같잖아요. 거기에 이제 레귤레이션이 있고 보건소에서 와서 다 체크를 하고 그러고 이제 컨벤션을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에 가서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지식이 있다면 네. 그거는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캐나다 타투이스트들이 피해보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한국에서 얼마를 차지를 하는지는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작업자마다가 틀리겠지만 어느 나라마다 거기에 에버리지로 마켓이 형성이 돼 있는데 네. 그거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버린다면 그러면은 그냥 와가지고 나 모르겠어 하면서 그 마켓을 망치는 그런 게 돼버리잖아요. 어느 샵에 들어가가지고 정당하게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상관이 없지만 뭐 오늘 10만 원만 더 벌면 좋겠어. 그래서 야 이런 거 조그만 거 뭐 이만한 거를 뭐 10만 원에 그냥 해주고 나는 돈 벌면 돼.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모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샵에 가서 리스펙트처럼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우르르 가가지고 항상 하는 얘기가 얼마 벌었어 이런 얘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샵의 사람들하고 교류도 없고 일만 딱 하고 돈 받고 끝. 왜 간 거예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 과연 그렇게 타투를 하면은 재미있을까? 뭐 정말 얘가 재미있어서 타투를 하는 걸까? 네. 타투에 대한 그 마음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걸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아까 그 위생 그런 것도 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제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의 손님의 지인이 네. 이제 미성년자였어요. 미성년자도 타투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뭐 요즘에는 뭐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막 네. 하고 싶고 하니까 이제 외국 사람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어디 저희는 그냥 뭐 스크래처라고 하는데 그냥 베이스먼트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해서 염증이 났어요. 염증이 나는데 미성년자니까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거를 숨긴 거예요. 그거 이제 약도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염증이 커지는데 이제 계속 숨기려고 집에 이제 엄마한테 혼날까봐 숨겼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너무 심해지니까 병원을 갔는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 해서 팔을 절단을 했어요. 네. 이제 16살, 17살 이렇게 된 네. 여자아이인데 네. 그런 위생 상태가 안 된 그런 데서 타투를 해가지고 팔을 절단하는 상태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저희들도 사실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드문 거의 사례기는 없죠. 네, 드문 사례기는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네, 되게 예. 위험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많이 피해야 되지 않나. 설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샵에서 제대로 좀 정당하게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샵에 있으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지식들이 있잖아요. 이 경험 있는 사람들의 지식들을 배우면서 아, 내가 하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아,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그렇게 해서 배우면서 경험을 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나 가서 뭐 얼마 벌었어. 그런 거를 하려고 네. 그렇게 게스트를 다니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요즘에 제가 듣기로는 뭐 이제 3개월 뭐 배우고 나는 타투이스트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데 가서 손님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는 저는 좀 굉장히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타투를 하는 사람이 타투가 많은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투가 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타투를 한다는 거 자체가 저한테는 좀 말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아픈 부분들이 있잖아요. 옆구리라든지 뭐, 네. 뭐 특히 아픈 부분들이 있는데 작업을 하기 전에 이쪽 부위는 아픈가요? 이렇게 뭐 물어봤을 때 내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아프대요. 작업자가. 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좀 굉장히 멋이 없는 행위인 것 같고 그리고 그거는
자기 마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저도 동감입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시작할 때는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게스트를 가거나 아니면 컨벤션을 가거나 누가 작업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보를 얻는 거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업자들한테 가서 타투를 받으면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제 물어보면 신뢰가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노하우를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힐끗힐끗 보면서 집에 와서 노트에 적고 그런 식으로 해서 타투를 조금씩 정보를 늘리고 이제 배웠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게 맞는 건지, 네, 그런 의구심도 들 때도 있고. 쳐다보죠. 네. 많이 쳐다보죠. 뭐 타투이스트라고 해도 사실 저만큼 저는 전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은 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으니까. 특히나 저는 또 에이시안이잖아요. 에이시안인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타투가 있다 보니까 뭐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이렇게 다운타운 같은 데 지나가면은 이제 경찰들이 불러가지고 차 트렁크 열어보라고 하고, 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경찰들도. 그래서 나중에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베트남 갱들이 활개를 치던 그런 거였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타투를 하고 있으니까 경찰들이 와서 이제 확인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애기들 손잡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아, 과연 저 사람이 좋은 아빠일까 이런 시선으로 보는 뭐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바로 말을 걸어요. 그냥 타투 멋있다, 너 어디서 했어, 타투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그런 효과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귀찮죠, 사실. 네. 저희 영상에 그걸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네. 타투가 이렇게 많고 이런데 네. 이제 애기들이 막 아빠를 좀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이런다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네. 타투이스트 분한테 여쭤봤거든요. 캐나다도 똑같을까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반대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타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사실 보통 사람들은 많지 않죠. 이게 예. 가격이 사실 싼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은 알지만 전신 문신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학부모 미팅 같은 데를 가면은 와, 저 사람은 되게 뭐 이렇게 좀 약간 쿨한 뭐 이런 거라 그래야 되나? 그런 이미지. 네, 그런 것들도 저는 사실 조금 있는 것 같고,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문신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전혀 선입견이 없이 이렇게 자랐죠. 다른 부모들은 타투가 없는 걸 보고 이제 타투 있는 부모들이 오면은 저 아빠도 타투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는 타투 문화가 너무 좋고 타투하는 것들이 좋으니까 제 아이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림 그리고 저 이제 일 갔다 오면은 자기 타투 해달라고, 그래서 뭐 이런데 예. 그려달라고 그러면은 또 그림도 그려주고, 아빠 쉬는 날은 뭐 큰 거 등에다가 해줘 그러면은 그려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선입견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신문신 있으시니까 네. 니네 아빠 부자야? 다 이렇게 이럴 수도 뭐 있고. 아이들은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타투를 뭐 이렇게 퀄리티 좋은 사람, 그런 거를 받아본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썼다 이런 것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걸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죠. 보니까 격투기도 하시잖아요. 네네. 그 격투기 같은 건 어떻게 취미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취미로 하는데 저도 뭐 하나 하면은 막 이렇게 좀 빠지는 예.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 어저께 또 양감독 TV에 가서 이제 좀 스파링을 경험을 하고 와서 이제 눈에 멍도 들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예전부터 좀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여건이 안 되고 처음에 이제 캐나다 가가지고 너무 좀 힘들게, 돈도 없고 뭐 그렇게 너무 이제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못 하다가 이제 타투를 시작을 하고 나서, 저희는 또 앉아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앉아 있고 디자인 할 때도 앉아 있고 타투 할 때도 앉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하면서 조금씩 늘면서 그것도 재미있다 보니까 이제 아마추어 대회 같은 데도 나가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해보셨을 때 확실히 달라요? 완전 다르더라고요. 아니 제가 아까 댓글도 봤는데 네.
지연님이 일반인으로 치면은 네. 엄청 실력이 좋으신 거란 댓글이 되게 많았었어요. 아, 그래요? 아까 봤을 때 네. 그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프로분들은 이제 뭔가 확실히 다를까 이런 네, 것들. 프로분들은 저도 이제 제가 다니는 체육관의 관장님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프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프로분들하고 항상 저는 스파링을 하기는 해요. 그 체육관에서. 네. 그분들은 뭐 나이도 저보다 젊기도 젊지만 실력이 너무 달라가지고 네. 진짜 어떻게 하다가 얼굴 한번 제가 때리게 되면은 와, 씨, 오늘은 그래도 한 대는 때렸다 이런 기분인데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 먹고 하면은 가까이 가지도 못하죠. 그래서 어저께도 찍은 거는 그 배명호 씨랑 네. 찍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프로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연습하시는데 저보고 이제 경험해보고 싶으면 네. 거기서 남아서 이렇게 좀 같이 운동하고 같이 스파링도 한번 해보고 하라고 양 감독 그분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촬영이 끝난 다음에 다른 분들하고 또 스파링을 몇 번 네. 했거든요. 역시 항상 느끼는 거지만 프로들은 다릅니다. 그죠.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네. 뭐 타투가 좋아서 받는 거니까 좋은 거죠. 저는 타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네. 많은 사람이 타투를 받고 하는 거는 저는 좋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런 게 있었냐면 몇 년 전에는 어떤 샵에 가면 손등 타투 해주세요 이러면은 손등은 안 해줍니다 이런 샵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한 10년 전에는. 어떤 이유로?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 뭐 우리는 농담으로 그때 당시에는 잡스타퍼라고 그랬었거든요. 여기 손등에 있으면은 직업을 못 갖는다. 다른 일이 좀 어렵다. 네, 어렵다. 그런 이유로 안 해주고 색이 빠진다는 이유로 안 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도 굉장히 의아했었거든요. 타투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 걱정을 해가지고 내가 타투를 안 해준다? 이거는 딜레마가 있지 않나 그 말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되게 프라이빗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사타구니 이런 거를 할 때 가까이 안 간다, 터치를 안 한다 이런 거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너무 딜레마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타투를 하시는 분들, 뭐 받는 분들 잘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싸고 좋은 거는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안 좋은 거를 싸게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퀄리티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제 값을 내고 좋은 타투를 잘 찾아보셔서 그렇게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 네, 뭐 타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이제 유튜브는 보통 이제 타임랩스라든지 아니면 그냥 약간 뭐 브이로그 이런 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많은 건 없지만 제 이름을 영어로 치시면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CHIWON 그리고 AN 치시면 치원안 해서 나올 겁니다. 그거 뭐 한번 관심 부탁드리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안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